없는 약속은 말하지 않는 약속수도 너 누구 이재명 함께 나갈 때까지 손잡아줄 수. 아까 얘기했던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경제 권력들, 그 경제 권력들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평소에 관리합니다. 하다못해 모든 권력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집단 다 관리합니다. 평소에. 그게 일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거기에 걸려 있어요. 소위 무슨 뭐 훌륭한 검사를 지켜서 무슨 수사를 하려고 하다가 막 뒤져보면은 자기 식구가 나와요. 그래서 덮어요. 이게 정경유착이죠. 다 걸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이 자기 보험을 든다고 해요. 다 이렇게 하나씩 걸어놓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 부패한 집단들은 부패로 먹고 사는데 어떻게 하냐면 유력한 후보 별로 뭐 희망 없는 후보 4명이 있으면 4명한테 다 똑같이 투자해놓습니다. 물론 금액이 달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4명 중에 1명이 반드시 되지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한테 이익을 받으면 중고에 수십 배를 남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패의 구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아예 그냥 원천에서 자르죠.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실질적 뿌리를 같이 하면서 겉에 보이기만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를 어떻게 우리가 식별하겠어요? 차라리 대연정은요. 지상에서 위에서 이렇게 묶인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다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 저거 한편 하겠다는 거구나. 그런데 그거 말고 위에서는 다투는 것 같은데 밑을 들여다보니까 뿌리가 같아요. 이거 어떻게 구별할 겁니까? 이거를 구별해내서 진짜 뿌리가 같은 존재들이 떼어내서 딴 존재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에서는 막 다투는 것 같은데 밑에 들어가서는 서로 다 이렇게 낮에는 적, 밤에는 한편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로 관심 가져야 돼요. 제가 너무 정치적인 얘기라 더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또 판단해야 돼요. 정치는 말입니다. 담보도 보증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을 오로지 믿고 나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정치인들은요. 다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뭐 좋은 거 있으면 다 뺏겨요. 왜냐하면 정치란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닙니다. 먼저 어떤 정책안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우선권이 없어요. 저작권료도 안 줘도 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한 거 좋네 뺏겨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돼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셨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책은 다 자기가 한다고 했어요. 그래, 그 돈 어디서 납니까? 증세 없는 복지한다고 그러길래 복지 막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증세 없이 한다고 했거든요. 세금 안 올리고 복지를 하게 돼서 누가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5명이 와서 나한테 내가 10만 원 가지고 있는 걸 알고 돈 빌려달래요. 나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그 중에서 옛날에 돈 빌려가서 안 갚은 사람한테 돈 빌려줘야 안 빌려줘요. 약속을 했다 안 지킨 사람을 찾아내십시오. 정말로 중요합니다. 공약을 했다 지켰나 안 지켰나. 지키려고 노력하나 안 하나. 박근혜처럼 좋은 거 다 뺏겨놓고 어차피 안 지킬 거야. 이명박처럼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렇죠. 그런 사람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켰던 거를 찾아내면 첫 번째 기준이 되고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원칙과 가치가 뚜렷해서 일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뚜렷하면 그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합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 뚜렷하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서 뭐 입장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때 되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가 내가 무슨 말 했었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킬 가능성이 많죠. 즉 돈을 빌려줄 때도 평소에 일관성이 없던 사람들 절대 빌려주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말하면 지키는, 약속하면 지키는, 빈말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찾아내야죠. 그게 주권자의 능력입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은 저리 가. 다 알고 있어 꼼수벼지 마. 국민을 속이려는 사람들은 저리 가. 개돼지 아니야 우린 이 나라의 주인. 이제는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 영역이 주거 문제를 상당 정도 책임져야 된다. 이제는. 우리나라처럼 개인집 많은 나라가 없어요. 다 공공주택이 많습니다. 돈 내면 평생 살 수 있어요. 그 집 살면. 돈 더 벌어가지고 더 좋은 집 사는 건 자유인데 최저한의 주거 환경은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게 대부분의 나라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공공 장기 임대주택들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지금처럼 다 분양해가지고 분양하려고 줄 서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30년, 50년 당연히 그냥 영구 임대 형태로 해서 영구 임대라는 게 손 가난한 사람 생각나죠? 나 같은 사람도 가서 살 수 있는 영구적인 임대 아파트가 있으면 난 좋겠어요. 좀 편하게 좀 걱정 안 하고 살게. 이게 공공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대폭 늘린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정책이고요. 그중에 이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위해서 좀 규모를 적게 해서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땅이 없어요. 그래서 한계가 왔는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민간주택을 사서 주면 됩니다. 민간주택을 사놓으면 다 자산으로 남아있게 되죠. 민간주택을 사서 또는 장기 임대를 받은 다음에 싸게 임대를 해주고 시세와의 차익 부분을 정부가 재정을 부담해주면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기획에 의하면 이게 너무 복잡한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면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금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금들은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연 3% 소득 수익을 못 올려요. 그래서 막 돈이 쓸 때 투자할 데가 없어서 난립니다.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3% 이율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자산 취득을 한 다음에 이걸 빌려주고 싸게 임대를 해주고 차익 부분, 임대료 차익 부분 정부가 재정에서 부담해주면 아파트 짓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주택 공급을 확 늘릴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것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에 대해서 대학생용, 또 청년용 임대주택, 또 공공기숙사, 또는 쉐어하우스 같이 이렇게 같이 살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대폭 공급을 늘리려고 합니다. 새로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거나 임차 받으면 됩니다. 임차 받아서 차액 부분을 정부가 부담하고 우리 학생들 또는 청년들에게 공급하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고의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그 고의적 범죄 행위로 이익을 얻은 거에 수십 배의 벌금을 때려가지고 거지를 만드는 거예요. 법을 어겨서 돈을 벌 수 없다는 확신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는 어떠냐면 법을 많이 잘 어길수록 돈을 벌 수 있는 사회예요. 이재용이 430억 드러난 건데 그거 말고도 뭐 많이 했겠지요. 그죠? 들통 난 게 그거지 뭐. 근데 그거 해가지고 얼마나 벌었어요? 삼성그룹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 3푼도 안 내고. 직접적 이익만 3조 원이 넘고 재벌 지배 이익까지 합치면 10조 원이 넘어요. 세금 한 푼도 안 돼. 대신에 우리 국민들이 국민연금 낸 데서 한 5천억 뜯겼죠. 네네. 그런데 이 사람이 처벌받으면 끝입니다. 그냥 그 이익은 그냥 가져요. 죄를 지어서 범죄 행위를 해서 재산을 늘리는 걸 너 그냥 가져라라고 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도로 뺏자. 죄 지어서 모은 재산을 뺏어야 자연적 정의에 부합하잖아요. 이 법 하나 만들자는데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범죄 수익 환수. 당연히 이익된 거잖아요. 이걸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도 알바 하잖아요. 알바 최저임금 제대로 안 주죠. 근데 누가 가서 노동부에다 신고하죠. 신고하면 그 사람만 돈 주면 끝이야. 처벌도 안 돼요. 네. 법을 어기라고 나라가 고사를 지는 거죠. 이게 이 나라의 본성입니다. 결국은 힘 세고 법 잘 어기고 로비 잘하고 범죄 행위 잘하고 불법 잘하고 정치 경제 규착 잘하고 이러면 부자가 되는 나라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소수가 말이에요. 이 불법적 수단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보잖아요. 그 이익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그 이익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다수의 조용한 사람들에게서 조용히 다 뜯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세상을 바꿔야 해요. 권력 담당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구조를 뜯어고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더 떨어지니까 이 내용상은 동의하면 안 되고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입장을 모호하게 취하는 게 보통 정치인들이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일, 제가 세상에 구현하고 싶은 뭔가 그것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지 속여가면서까지 내 입장을 숨겨가면서까지 표를 얻어서 뭘 지위를 얻을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댄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소위 기득권자들하고 야합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소리 내면서 소위 중도 보수 어쩌고 뭐 거기에 입맛에 맞는 애매모호한 태도 취해서 그리고 타협해서 뭔가 지위를 얻었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다리를 하나 얻은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사드 문제는 사실 전략적 모호성 얘기는 진짜 웃기는 얘기인데 대통령은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도 돼요. 예민한 사람,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후보는 입장을 내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다? 나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국민이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라고 평가를 받아야지. 전략적 모호성이라니. 그러면은 공약 같은 것도 다 전략적으로 모호해야지. 그래서 공약 하나도 안 내는 후보도 있긴 하게 해요. 보니까.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나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게. 이게 사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단어는 후보가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거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쓰는 거죠. 참 제가 그날 그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어요. 네. 보십니까? 배치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철회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지금 제가 이미 미리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유력 대선 주자로서 사드에 대한 명확한 입장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 아세요? 사드 얼마나 우리 한반도에서 효용이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수령들은 막 없잖아요. 사드에서 뭐 모르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모른다. 예, 지금 모르죠. 뭐 전문가들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긴 전문가들도 했지만 몰라요. 필요한 일이고. 네. 그다음에 또 사드 배치의 입지가 그 성주가 가장 최적지다라고 네. 판단된다면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성주 국민들에게 설득해야죠. 또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있는 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도 해야 될 것이고요. 성주에서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굉장히 많이 열렸는데요. 성주에는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가보지 못했습니다. 왜 못 가셨어요? 일정이 안 됐습니까? 꼭 가야 됩니까? 아니 성주 국민들 입장에서는 섭섭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우선은 입지 결정 자체가 우선 롯데가 땅을 뭐 내놓든지 팔든지 수용하든지 해야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유동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예. 유동적인 상태여서 그랬다. 혹여 만약에 이제 사드 포대가 결정이 되면 성주 방문을 하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뭐 이렇게 성주를 방문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사드 배치 자체를 새롭게 접근을 다음 해야 된다. 정부가 해야 된다는 것이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성주 내 대부분의 지역이 출입 제한 구역에 해당된다. 국방부는 전자파가 5도 정도 상공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지상에 사는 주민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드 레이더가 발사하는 강력한 전자파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된다. 전문가들은 전자파에 직격당하지 않더라도 자기장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높은 지위와 큰 권한을 가졌었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높은 평가를 받지만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고요. 그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과연 뭘 했습니까? 나는 지위와 권한이 정말로 미천합니다. 조그만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작은 커터칼 정도의 수준의 작은 권력을 가지고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만큼의 나름 빚갚고 새로운 복지 제시하고 누군가는 농담으로 거짓말로 했던 증세 없는 복지를 진짜 하잖아요. 그 증거를 제가 보여주는 거죠. 제가 공약 이행률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첫 임기 끝날 때 공약 이행률이 96%입니다. 제가 혼자 한 게 아니고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평가한 거예요. 1등. 지금도 1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업적이 있다 뭐 이런. 아니,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업적이 아니라 저 사람은 말을 하면 지키는구나. 그래서 제가 일배를 잡을 때도 끝까지 잡는 거예요. 왜? 믿음을 주기 위해서죠. 말하면 반드시 해 나는. 절대 중간에 그만두는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대중들이 국민들이 볼 때 정치한 다 거짓말쟁이들인데 그중에 거짓말하지 않고 진짜로 말한 걸 할 수 있다고 믿어지면 저는 그걸 몰린다고 보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나 중심으로가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행사해야 됩니다. 행사하지 않는 것도 나쁜 거예요. 주어진 권력,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예를 들면 정말 혼내야 될 때 혼내지 않고 또 책임지어야 할 때 책임지우지 않는 거 이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보통은 포용, 관용 이런 이름으로 다 이제 용인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살아남아서는 안 될 사람들 또 집단들 또 그 기득권자들이 지금 펄펄 살아가지고 다시 또 반격하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동들을 계속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권한이 있으면 행사해야 된다. 반드시 또 책임 물을 건 물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질서가 좀 이렇게 형성되고 그 유지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 내가 잘하면 그 대가가 있겠지. 열심히 하면 나도 뭔가 이룰 수 있겠지. 저는 나쁜 짓 했구나. 그럼 혼나겠지. 라고 믿어야 내가 뭐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희망 있는 사회. 공정한 청렴 강직한 그렇다면 이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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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저의 소신을 몇 가지 아주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은 거대 기득권들의 횡포를 억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촛불 시민들이 원하던 그야말로 과거가 청산되고 공정한 나라는 지금 좀 멀어 보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정말로 좋은 청렴하고 강직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비로소 이 나라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기득권자, 재벌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후보, 저 이재명이라고 자부합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저의 소신을 몇 가지 부분적으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은 말하지 않는 약속수도 너 이재명 함께 나갈 때까지 손잡아줄 수 있는 사람 이재명 사람만을 존중하지 않고 다수의 손을 밀어주는 사람 대한민국의 부정한 모든 것을 용서하지 않고 처단할 사람 이 나라 국민 주권의 소유권은 국민